안녕하세요. 특허법 공부, 특히 이 출원 절차 파트 때문에 머리 아프셨던 분들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오늘은 특허의 성패를 가르는 바로 그 단 하루, 출원일을 가장 빠르고 또 가장 전략적으로 선점하는 비법,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수많은 발명들이 막 부딪히는 이 치열한 특허 전쟁에서요,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한 방, 과연 그게 뭘까요? 정답은요, 바로 속도입니다. 단 하루, 아니요, 단 1시간이라도 더 빠른 그 출원일이 권리의 주인을 결정해버리죠. 특허의 세계에선 정말로 속도가 전부도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모든 전략의 핵심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출원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의미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기본 원칙인 제42조를 확인한 다음에 출원일을 선점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전략, 그리고 시험 직전에 꼭 봐야 할 최종 정리까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대한민국 특허 시스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특허법 제36조가 말하는 선출원주의입니다. 이거 아주 간단해요. 그냥 먼저 낸 사람이 임자다, 이겁니다. 내 아이디어가 아무리 뛰어나도 경쟁자보다 단 하루라도 늦게 서류를 내면 특허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출원일이 특허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표준 절차, 그니까 정석 플레이는 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특허법 제42조는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중의 기본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42조를 보면요, 특허 출원을 하려면 이 서류들을 완벽하게 갖춰서 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출원서, 그리고 발명의 설명과 청구 범위가 들어간 명세서, 또 필요하면 도면, 그리고 요약서까지. 이게 바로 법에서 요구하는 완전한 풀패키지인 셈이죠. 자, 근데 이 명세서 안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발명의 설명과 청구 범위인데요. 이 둘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발명의 설명이 이 기술이 뭔지 모든 걸 공개하는 사용 설명서 같은 거라면요. 청구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라고 선포하는 권리 증서 같은 겁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진짜 핵심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기술은 다 완성됐는데 법적으로 완벽한 권리 범위를 정의할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근데 경쟁자가 곧 출현할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오늘 바로 날짜를 확보해야만 할 때, 이럴 땐 어떡하죠? 바로 이럴 때 써먹는 첫 번째 전략이 바로 이 스피드런입니다. 특허법 제42조의 2는요. 그 결정적인 출원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아주 유용한 전략적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선출원 후보 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청구 범위 작성은 일단 미뤄두고 발명의 설명만으로 먼저 서류를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그 즉시 출원일이 확보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청구 범위는 나중에 차분하게 보정하면 되니까요. 이때 주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1년 2개월. 출원일로부터 딱 1년 2개월 안에 반드시 청구 범위를 추가해야만 해요. 이 기간, 시험에 단골로 나오니까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1년 2개월. 만약에 이 마감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아주 가혹합니다. 출원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하된 것으로 간주돼요. 모든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출원인들의 편의를 봐주는 이름하여 글로벌 엔트리 전략입니다. 이것도 스피드런이랑 작동 원리는 똑같습니다. 핵심 서류를 나중에 제출해서 일단 시간을 버는 거죠. 다만 이번에는 청구 범위 대신에 국어 번역문을 나중에 내는 거예요. 일단 외국어 명세서로 출원일을 확보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번역문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마감 기한이 앞서 봤던 청구 범위 유예 전략이랑 어때요? 네, 똑같습니다. 1년 2개월.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 내에 반드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해요. 두 제도를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외우면 훨씬 쉽겠죠?
그리고 마감일을 어겼을 때 페널티도 똑같습니다. 기한 안에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다. 가차 없이 취하 간주. 예외는 없어요. 자, 이제 시험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최종 정리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두 가지 전략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핵심 암기용 치트시트를 제가 딱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표 하나면 오늘 배운 내용이 전부 정리됩니다. 보세요. 해야 할 조치, 그러니까 보정을 하느냐, 번역문을 내느냐는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1년 2개월이라는 마감 기한, 그리고 이걸 어겼을 때 취하로 간주되는 효과. 이건 완전히 똑같죠? 이 공통점과 차이점,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이 표는 꼭 캡처해서 외워두세요.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함정 하나만 더 짚어드릴게요. 외국어 출원의 경우에는요, 국어 번역문이 제출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고치는 보정, 발명을 쪼개는 분할 출원, 심사를 요청하는 심사 청구 같은 핵심 절차들이 전부 올스톱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 번역문이 모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마스터키인 셈이죠. 자, 오늘 내용의 최종 결론입니다. 청구 범위 유예와 외국어 출원은 출원일이라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 무기들은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아주 엄격한 시간 제한이 걸려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법조항을 외우는 걸 넘어서요. 만약 여러분이 실제 출원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 청구 범위 유예를 선택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외국어 출원 전략을 선택하시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면서 오늘 학습한 내용을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